네, 주도 섹터 공략 시간입니다. 확실히 반도체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외국인들의 수급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 보니까 지수도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섹터에 대한 고민 이분과 나눠보도록 할게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먼저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볼게요.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 엔비디아도 충격을 딛고 일단은 엔비디아의 충격을 딛고 우리 반도체주가 반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GDP 쪽에서도 호재 나오면서 그래도 미국의 시장이 아직은 건재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 박스권을 벗어나려면 뭔가 딱 조건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될까요? 지금 질문이 박스권을 벗어나려면 코스피건 삼성전자 하이닉스건 질문이 뭐였습니까? 둘 중에 하나? 이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해서 박스권을 우리 지수? 지수의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해서는요. 경기 침체에 대한 생각이 거의 없어져야 됩니다. 거의 없어져야 된다. 거의 없어져야 되는데 오늘 GDP가 3.0 나온 거는 좋은 거죠. 그렇죠? 예, 좋은 거예요. 네. 그런지 좋은 거고 어저께 사실은 2, 4분기 PCE도 나왔는데 그것도 약간 낮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8월 달 PCE가 오늘 밤에 나오거든요. 예상 예고전한 거니까 그게 괜찮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괜찮다. 그럼 경기는 탄탄하고 금리 인하는 한번 시작할 수 있겠네라는 심정이 들어가서 오늘 좀 반등을 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2,700일인가 이렇게 됐잖아요. 오늘 그 정도까지 못 가죠. 네. 그렇게 한 거는 다음 주로 밀어놨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가 있는 건 뭐냐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게 중요하고 오늘은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요.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을 것 같으세요?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2% 1% 아니죠? 하이닉스 한 3% 오르나요? 네, 하이닉스가 2.7% 오르는데요. 올라도 고점 대비 하이닉스는 27% 빠진 거고요. 삼성전자가 15% 정도 빠진 상태예요. 엔비디아가 오늘 한 6% 빠졌죠. 엔비디아가 고점 대비 얼마 빠졌냐면 13% 빠졌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하고 삼성전자를 하면은 삼성전자가 억울하게 빠진 건 아닙니다. 이렇게만 막 혼나겠네. 억울하게 빠진 게 아니라는데 그냥 적당히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국의 가장 큰 게 시가총액이 27% 차지하는 두 놈이 그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박스를 돌파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늘 어저께는 엔비디아 갖고 난리 쳐가지고 사실은 그저께 저는 오후에 미리 오른 놈이 있어요. 휘스퍼 넘버 때문에 그 잘못된 거죠. 그 휘스퍼 넘버는 잘못됐으니까 2% 올라간 포기하고 어저께 너무 많이 빠졌죠. 그래서 오늘 반독하는 거니까 목요일 날 수요일 날 쓸데없이 오른 거를 오늘 쓸데없이 오른 거를 반납했다가 오늘은 그래도 질적으로 괜찮다 그러니까 오늘 정도 오르면 딱 적당해요. 결론적으로는 다시 시작해야 된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없어졌느냐 하면은 경기 침체 우려 없었다고 생각하면은 좀 더 갈 것 같아요. 그게 2,715 정도가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2,715까지는 갈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싹 거쳐야 된다라는 얘기네요. 그게 뭐가 있냐면은 다음 주 목요일 날, 금요일 날인데요. 사실은 그 다음 주에 영향을 미치겠네요. 금요일 날 나오는 그 8월 달 고용 데이터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한 달간에 8월 달에 신규, 그러니까 비농업 취업자 수 그게 너무 적게 나와서 깜짝 놀란 건데 한 15만 명 이번엔 증가된다고 보거든요. 그 실업률도 올라가지 않고 42.5였는데 42로 살짝 내려앉고 8월 달에는 특별한 계절적인 요인이 그렇다 치면은 실업률이 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다음에 비농업 취업자 수는 얼마큼 늘어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경기 침체 우려는 많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다음 주 그걸 기대를 하면은 목요일 금요일 그걸 확인하려면 그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는 아마 지금 분위기에서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2,700 안착하면서. 근데 그게 박스권에서 넘어간다는 얘기는 뭐냐? 2,700 중반 이상 가는 거는 그거는 아까 반도체라든지 실적 자체가 다시 오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한다는 게 아니고 하더라도 하나하나 체크해야 되는 게 있는데 다음 주에 8월 달 고용 지표까지 확인돼야지 그거 안착 여부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9월 초에도 중요한 게 이제 고용 데이터 먼저 보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금리 인하 또 확인하고 나서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 실적 개선되고 IT 투톱을 일단 끌어줘야지 지수가 2,700 중반대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자, 그러면 결국에 우리 증시에 지금 가장 큰 영향 주고 있는 게 엔비디아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나오셨으니까 엔비디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저희가 지난주 출연하셨을 때도 이제 실적에 대해서 미리
미리 좀 시나리오를 세워보긴 했었어요. 그런데 어제 정규장에서 낙폭 상당히 많이 줄이다가 결국에는 이제 시간 외랑 마찬가지로 한 6% 정도 빠졌거든요. 네네. 엔비디아 실적만 우리가 기다려 왔었는데 네네. 아무래도 이 왕관의 무게를 견디기에는 좀 버거웠나 봐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린 그 숫자 그대로 나왔죠. 네. 300억 불 그대로 나왔고 실적의 네. 매출이요. 네. 가이던스도 320억 불 정도 325억 불 나왔는데 제가 330억 달러 이상 나오면 좋을 거다. 맞아요. 네, 근데 그때 그거 이 정도로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었죠. 그거 네. 약간 못 미쳤는데 그 준수하죠. 네, 네. 실전 넘버는 뭐 그다지 뭐 이슈가 될 건 없고요. 문제는 3Q에 혹시 포함될 수 있었다는 BW, 블랙웰이죠. 다음 그 아키텍처 BW가 3Q에는 안 될 것 같고 4Q, 네. 지금 추하랑은 셀프를 하고 있지만 네. 4Q가 언제면 11월부터 1월 사이거든요. 네. 그게 연말이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루머가 나왔던 한 3, 4개월 걸릴 수 있다는 얘기가 더 무게가 맞는 거예요. 근데 다음에 뭐 6주밖에 안 된다. 네. 6주밖에 안 되면 10월 달에 들어가야지. 거기에 실망한 거예요. 네. 그쪽 주가가 빠진 거는 그거에 실망한 거고요. 그나마 한국의 주식 삼성하이닉스가 미리 좀 소스라치게 놀라서 빠진 거 오늘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다행인데 네. 그거는 걔네들이 미뤄졌지만 우리 제품 나가는 거 아니야? 왜? 블랙웰 미뤄졌더라도 330억 불 뭐 이런 게 되면은 그래도 호포라든지 이런 거 잘 나가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네. 생각하니까 오늘 좀 오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저거 아마 4분기 실적에 BW가 된다는 블랙웰이 된다는 그런 거에 다시 초점이 맞아지는 한 시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한 10월 달 아. 지나야지 네. 그거에 대한 기대 심리가 다시 올라가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랑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약간 커플링이 안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디커플링이 되는데 네, 네. 디커플링 되면 이제 HBM 아닌 거, 네. 넌 HBM 다른 뭔가 모멘텀 필요하다. 넌 HBM, 네, HBM이 네. 아닌 D램. 그러니까 네. 서버라든지 휴대폰, 스마트폰 이런 쪽에 D램이나 이런 가격들이 네. 올라간다는데 올라가는 게 빨리 올라가서 3분기 실적 예상보다 더 잘 나온다든지 네. 그게 4분기에도 가격이 계속 갈 것 같다든지 네. HBM 말고가 한 70% 되니까 네.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좋은 소식이 나오면은 좀 디커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뭐 빨리빨리 120, 130 안 가더라도 네. 우리 주가는 반등할 우리 힘으로 갈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그 분야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네. 마이크론 주가가 오늘도 자신 덜 갔거든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30% 빠졌어요. 고점에서. 네. 오늘도 1%도 안 올랐거든요. 삼성전자하고 비슷하게 오른 것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마이크론이 분기 실적이 언제 마감나냐면 8월까지예요. 6, 7, 8월 네. 달 분기 해가지고 9월 말에 발표하거든요. 우리보다 달라요. 근데 6, 7, 8월인데 8월이 마지막 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고를 밀어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HBM이 적거든요. 네. HBM이 아닌 일반적인 D램 쪽에서 마이크론 3위 업체가 분기 마지막 달 그 8월 달에 네. 많이 밀어내기 위해서 가격에 압력을 주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기 때문에 최근에 어느 애널리스트 얘기가 한 것이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도 이 HBM 별도로 네. 넌 HBM에서 마이크론 이슈가 조금 신경이 쓰여서 일반 D램 가격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4, 4분기에도 계속 강할까? 여기에 대해 약간의 자신감을 조금 체크해야 된다. 자신감의 지속 여부를. 이런 얘기가 나온 것도 부담이 됐던 거예요.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한두 주 더 지켜봐야지 그것이 단기적인 일시적인 요인일지 혹시 계속 이어질지 여부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야심작이었던 블랙웰의 생산 출시 지연. 단순히 뭐 일정만 미뤄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기대감 때문에 이제 곧 나온다 생각하고 올랐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미뤄지니까 그 기대감이 많이 이제 또 줄어든 거고 나중에 한 10월쯤 돼서 다시 또 그걸 바탕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HBM이 아닌 무언가를 가지고 또 주가가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걔네 자, 그러면 그렇죠. 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영향도 좀 있을까요? 이쪽에서도 하루 전에 급락 나왔었다 보니까요. 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SMCI인데 네. 얘네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에서도 네. 그 전날 19% 빠지고 네. 오늘은 어떻게 아침에 많이 오르다가 한 7% 오르다가 1%도 굉장한 1% 올라갔죠. 롤러코스터를, 예. 네. 근데 얘네들은 뭐 하냐면은 GPU, CPU 이런 거 사가지고 서버를 만드는 네. OEM 업체예요. 서버 만드는 이런 비슷한 회사가 델도 있고요. HP도 있습니다. 네. 사실 같이 엮어서 봐야 돼요. 지금 앵커님이 얘기하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이슈가 걔네 주가 빠진 거는 다른 이슈가 있죠. 뭐냐면 회계의 조작서를 제기했어요. 행동주의 그 펀드 리서치 네, 쪽에서 네.
너네 그 저기 회계 좀 이상한 것 같다 이러면서 공매도 리스트에 이 회사를 네. 넣었다는 얘기하면서 급락을 한 거거든요. 전일날. 이게 엔비디아한테 미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제기되고 있는 거는 엔비디아가 블랙에를 만들 때 거기에 필요한 게 액체 냉각 기술인데 그것을 얘네들이 제공하고 있어요. 네. 근데 얘네들이 만약에 회사가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 이 이게 기술에 있어서 이제 공급 문제가 그렇죠. 생기는 거죠. 그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려가 이제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블랙엘이 이제 지금 샘플하고 본격적으로 11월부터 생산에 판매된다는데 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회사가 무슨 이런 거 논란 벌이면은 그 기술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네.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의심을 가질 수 있죠.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또 그런지 안 그런지가 확실치가 않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휴렛 패커드라든지 아까 경쟁사 델은 그런 기술이 없거나 어떻게 보완을 못하는가라는 것도 지금 확인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이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데 그것도 제기가 돼서 그 저기 엔비디아가 좀 힘을 못 봤는데 네. 영향을 준 건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뭐 좋은 소식 이렇다 할 게 안 나온 상황인데 거기서 이제 뭐 하나라도 우려되는 거 나오면 주가가 더 타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성 이슈들 한번 짚어봤고요. 자, 그러면 엔비디아 이제 주가 이야기 해볼 텐데 정규장에서 급락하고 시간후에서 다행히 좀 반등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일단은 글로벌 IB들도 그렇고 뭐 증권가에서도 낙폭이 과대했다. 지금은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들 나옵니다. 네. 앞으로의 주가 예상 시나리오 어떻게 보세요? 아까 시작하기 전에 다른 분하고도 그 얘기했는데 네. 여러분이 사셔가지고 6주 동안 안 파실 자격이 있는지 네. 6개월 동안 가져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지에 네. 따라 다릅니다. 좀 기간을. 네. 6일도 못 참는다 그러면 이런 변수 있다면 사더라도 철저히 분할이 필요합니다. 네, 이런 네. 말씀 드리고요. 일단 실적 넘버 자체 2분기 실적과 3분기 가이던스는 어쨌든 예상보다는 항상 잘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런 얘기 아세요? 딴 얘기도 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죽음이고요. 네. 사람은 죽죠. 네. 모든 생물체는 죽음 맞죠. 두 번째는 세금. 네. 어디 가도 세금 따라 붙죠. 네.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엔비디아의 초과 실적. 그러니까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초과 실적은 네. 너무나 당연한 게 됐어요. 네, 네. 근데 초과 실적이 원하는 게 10%, 15% 이렇게 하다가 초과 실적률이 5%밖에 안 올라오니까 그거 네, 실망한 네, 거거든요. 네, 네. 스트리트 마니에서. 그래서 그 실적 넘버는 어쨌든 잘 나왔어요. 네, 주가는 네. 빠지더라도. 그러면 애널리스트는 실적 넘버가 잘 나왔으니까 목표 주가를 낮출 수 있어요? 네, 네. 못 낮춰요. 실적 넘버 네, 높았는데 네. 그렇죠. EPS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PER을 확 낮추려면은 경제가 이상하다. 그래서 넘버는 잘 나오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PER 배수를 낮춘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어저께 나온 실적 가지고 갑자기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2, 3%, 5% 올랐으니까 애널리스트 올리면은 PER을 그대로 하면은 PER 30배를 하면은 110불 정도가 나오고요. PER 35배 하면 120 후반대가 나오고요. PER 40 하면 140 중반대가 나옵니다. 네. 그게 애널리스트의 그저까지의 EPS 컨센서스에 이번에 올라온 거를 감안해서 하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하면은 투자가들은 아까 여러 가지 다른 게 있으니까 얼마 정도 되면 사람들이 좀 편하게 갈까요? PER 30배 아니면 28배 아니면 40배도 바로 갈 수 있다고 보고 들어갈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세요. 아마 40배 바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네. 아무리 애널리스트가 얘기하더라도 아마도 30배 근처로 간다면 아마도 트레이딩하는 사람의 신규 진입이 가능한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그걸 말씀드릴 수 없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6개월 이상 가져갈 수 있는 내공과 그 회사에 대한 진가를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 갖고 어떻게 들어가냐가 달려 있다고 보고요. 제가 봤을 때는 과거 경험상 30배 이하로 가는 건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불거지지 않는 한 밸류에이션 배수가 27배, 8배에서 오래 머물 것 같지는 않아요. 최소한 올해까지는. 네. 그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예상 시나리오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기서 이제 추세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밤에 또 미장 끝나 봐야 되는 거고 주말 지나고 나서 다음 주 우리 증시에서 반도체주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해서 반등 나오잖아요. 네. 나머지 소보장도 함께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너무 많이 내려서 기술적인 반등인 것인지 네네. 아니면 추세 전환인지 어떤 쪽에 무게 더 두세요? 엊그저께 안 팔았으면 좋은 거죠.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네. 하여튼 많이 팔았을 네네. 때. 똑같은 거예요. 저 지난번 8월 5일 날 경기 침체로 막
대공황이 올 것처럼 했을 때 네. 그때 삼성전자가 72,200원까지 장중에 찍었고요. 하이닉스가 15만 몇천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그때 사지는 못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가. 무섭죠.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파는 게 문제인데 공포에 안 파시면 돼요. 네. 근데 어디에 사느냐는 것은 이거 똑같아요. 엔비디아처럼. 가긴 갈 것 같은데 네. 얼마나 빨리 갈까요? 그리고 얼마나 높게 올라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전고점 가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네. 전고점 얼마죠? 한 8만 원 7천 후반대 삼성전자 그렇고 하이닉스는 아마 23, 4만 원, 4만 원 정도 됐었을 거예요. 그 주가로 가는 거는 아마 그런 일이 안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네, 네. 근데 쉽지 않은데 올해 연말까지 안 나타나면은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죠? 호라이즌이 인베스트먼트 호라이즌 투자의 관점을 얼마까지 볼 것이냐, 3개월 볼 것이냐, 한 내년도 중반까지 볼 것이냐 달라지는 네. 거예요. 내년도 중반까지 한다면 지금 사셔도 괜찮아요. 근데 분할로 사셔야 되는 네. 거고요. 전고점은 올해 말까지 안 간다는 얘기는 네. 안 갈 수도 있다는 제 보수적인 얘기를 믿으신다면은 네. 그거는 내년도 좋은 실적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따당겨지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한 20, 30%는 갖고 있거나 네, 네. 삼성 하이닉스의 장점인 HBM 말고 넌 HBM 아까 그 다른 업체들이 가격 이렇게 한다는 건데 넌 HBM 스마트폰 서버에 대해서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보수적인 견해를 갖는다면은 정고점은 못 갈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트레이딩업 그러면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우리가 고점까지 회복을 노리는 것보다는 일단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디램 값 상승세 지속할 수 있는지 그 여부도 중요하다. 이러한 부분까지 말씀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 꾸준히 우리 반도체 체크하면서 또 다음에 출연하셨을 때도 전략 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